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여름에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기후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기후인데요. 이 도시기후는 쾌적한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도시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상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기후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도시 발달에 따라서 도시에는 이제 큰 건축물이 많이 세워지죠. 네. 지표면은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이고 녹지 공간이 줄어들고 맨 땅이 없어집니다. 이제 많은 자동차들이 운행을 하고 공장에서는 뭐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때 배출된 탄소는 온실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교외보다 높은 기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습도나 바람 등 다른 기상 요소들도 변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이유로 도시는 주변의 야외 지역과 다른 소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바로 이런 도시기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상학에서는 도시기후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런 도시기후는 대도시일수록 또 도시의 활동이 왕성해질수록 아주 현저해집니다. 최초로 이제 도시기후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하워드 루크죠. 약사 출신인데 그는 저 책 기상관측에 의한 런던의 기후에서 도시기후를 최초로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 에밀리언 르누가 파리의 기후변에서 도시기후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기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죠. 급격하게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의 대기가 혼탁해지고 시정이 악화되었죠. 예. 이런 원인을 규명하라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이제 뭐 도시기후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아주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기후가 사람들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꽤 오래전부터 이 도시기후에 대한 관심이 많았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들어왔던 그 열섬 현상이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기후 특성 중에 이제 또 가장 큰 게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또 높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시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기온 상승은 도시 지표면의 상당 부분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또는 석조 표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이런 구조물은 광선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죠. 여기에 햇빛을 받은 아스팔트는 많은 열을 비축을 합니다. 이제 이 반면에 사실 야외 지역에 식물이 많은 지역은 광합성 형성을 통해서 열을 오히려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하거든요. 예. 바로 이런 차이가 도시기후가 기온이 높은 현상을 만드는 건데요. 또 강수량도 영향을 줍니다. 농촌 지역에는 습과 초원에서는 평균 강수량의 3분의 2가 증발되고 표면으로 약 3분의 1 정도의 물이 배수가 됩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는 아스팔트 등의 구조물로 인해서 수분은 대부분 배수돼 버립니다. 네. 열은 증발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열을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 결국 도시 기온을 높아지게 하는 현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도시의 기온에 영향을 주는 곳에 바람이 있죠. 이동성 고기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약해지게 되면 도시와 주변 지역의 기온 차이가 아주 커집니다. 왜냐하면 야외의 그 시원한 바람이 도시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도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강수나 바람 등의 요소 때문에 도시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의 특성상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시설물의 증가도 도시기온을 높입니다. 또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기온 상승에 일조를 하죠. 네. 일단 뭐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지표면의 열 방출을 방해를 하죠. 그 결과 미처 방출되지 못한 열에 의해서 도시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전력이나 난방수의 증가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물자나 수송량의 증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지하철 등 지하열까지 도시기온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열, 또 먼지, 매연 이런 것들이 기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온 상승,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상현상 중에 하나 같은데, 자, 이런 현상 세계 거의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인구가 2.4배로 증가된 다음에 도시 중심부의 야외의 기온차는 2배가 되었다래요. 도시가 아주 기온을 높인 좋은 예인데요. 도시의 기온은 1차적으로 종간기상 조건에서 크게 좌우되고 네. 지형이라든가 고도 등 지리적 조건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아주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뭐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는 바람이 없고 맑은 날 밤에 도시 내의 기온 차이가 5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래요.
저 서울 같은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는 지역에 따라서 5 내지 6도 이상의 기온 차이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도시 주변을 기온 분석 자료인 등원선 한번 그려보면 말이죠. 예. 도시는 패곡선 모양 안에 들어가요. 아, 이제 이 이야기는 야외의 기온보다 도심이 현저히 기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러한 상태를 도시 열섬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꼭 대양 가운데 섬이 떠 있는 모습이라는 건데요. 아, 열섬은 바람이 약하고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에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열섬 현상은 낮보다는 밤에 더 강하게 나타나죠. 바로 이 도시에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도시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 가장 큰 도시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온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특징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는 이제 빌딩이나 대형 아파트 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이들 건물은 공기 흐름을 변하게 합니다. 또한 공기의 열원 현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도시 대부분 지역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비가 땅에 침투되지 못하고 바로 배수돼 버립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화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사용이 급증을 하죠. 도시는 이제 하천수와 지하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네. 도시역은 이제 해당 지역에 내린 강수에 추가해서 주변 지역에서 끌어들이는 용수를 함께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가 야외 지역에서 물의 유출량이 커지는 이유가 되는데요. 도시는 이제 여름철에 야외 지역보다 기온도 높아지면서 대류작용도 아주 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소나기 구름이 정난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인데요. 콘크리트 정글 위에 열이 축적되면 데워진 공기는 도심 위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상승한 공기는 도시 위에 국지적인 저기압을 만들면서 천둥번개나 돌풍, 소나기를 발생시키죠.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 도시 공기 중에 다량 함유된 매연 입자 등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응결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비구름이 아주 잘 만들어지면서 도시는 야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리죠. 예.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통계를 내보면 강한 비가 오는 날수는 감소합니다. 그러나 약한 비가 오는 날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우가 발생하는 날수, 또 눈이 오는 날도 도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농촌보다 이러한 그 강수일수나 눈, 또 천둥번개가 치는 날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의 동일 지점에 있어서 도시화가 진전되면 강수일수나 혹은 강수량도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기후가 더 많은 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이 물의 유출량도 커지고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 한번 내렸다면 좀 강하게 내리는 그런 현상들, 도시 기후에 속하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미국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주말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이 도시 기후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도시기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말이면 날씨가 나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랜디 서베니와 로버트 발링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저 주중보다 주말에 미국의 동부 해안 지방에 구름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다래요. 네. 그들은 저 도시의 대기 오염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즉 주중에 오염 물질의 농도가 축적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대기 오염은 도시에 더 많은 열을 가둡니다. 네. 또한 대기 오염 물질 그런 분진들은 구름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빗방울의 씨 역할을 하죠. 따라서 주중에 형성된 오염 물질에 의한 비구름이 편서풍에 의해서 동부 해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말에 동부 도시에 많은 비를 내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기후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의 증가, 또 안개 증가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까지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도시기후를 완화시켜서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